덥다 더워. 여러분 찜통 같은 여름밤 어떻게 버티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 속 주인공처럼 선풍기 강풍으로 틀어놓고 제발 잠들게 해주세요 빌고 계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지식 한 잔 과학 한 스푼. 여러분의 똑똑한 여름나기를 도와드릴 공유 공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름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이 선풍기가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덥고 힘들게 심지어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설마 선풍기 틀면 무조건 시원한 거 아니야? 생각하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선풍기의 두 얼굴에 대해 과학적으로 하지만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덥고 습한 날 선풍기 바람이 더 찝찝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선풍기가 냉각기가 아닌 가열기로 돌변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여름밤 수면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는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 에어컨처럼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비밀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있어도 체온 때문에 피부 주변에 얇은 열기 담요 같은 걸 두르고 있어요. 이 따뜻한 공기층이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있죠. 이때 선풍기가 바람을 휙 불어서 이 답답한 열기 담요를 강제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내 몸의 뜨거운 공기는 날아가고 그 자리를 상대적으로 덜 더운 주변 공기가 채우면서 열이 훨씬 빨리 식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강제 대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땀입니다. 땀은 그 자체로 시원한 게 아니라 피부 위에서 증발하면서, 즉 마르면서 우리 몸의 열을 빼앗아 가는데요. 선풍기 바람은 이 땀을 아주 빨리 말려주는 초고속 건조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땀이 마를수록 우리 몸은 더 시원해지죠. 이걸 증발 촉진이라고 하고요. 자, 정리해볼까요? 선풍기는 첫째, 내 몸의 열기 담요를 찢어버리고, 둘째, 땀을 빨리 말려서 우리를 시원하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선풍기의 착한 얼굴이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선풍기가 배신자가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바로 온도와 습도의 콜라보입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마이 온도가 있습니다. 바로 섭씨 35도. 왜 하필 35도냐? 이게 바로 우리 몸의 평균 피부 온도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온도가 35도보다 낮을 땐 괜찮습니다. 선풍기는 30도짜리 공기를 내 피부로 보내서 35도짜리 내 몸을 식혀주죠. 이건 대류 냉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바깥 온도가 37도, 38도 이렇게 피부 온도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선풍기는 37도짜리 뜨거운 공기를 내 피부에 더 강하게 불어넣는 컨벡션 오븐이 되어버립니다. 열을 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바람으로 우리 몸을 데우는 거죠. 이게 바로 대류 가열 현상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도 땀이 증발하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최악의 빌런 습도가 등판합니다. 덥고 습한 날, 즉 공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차 있는 날은 어떨까요? 빨래가 잘 안 마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몸의 땀이 증발해서 날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풍기를 틀면 대류 가열로 인해 35도 이상의 뜨거운 바람이 내 몸을 계속 때려서 몸은 더 뜨거워지고, 증발 실패로 인해 습도 때문에 땀은 마르지 않고 끈적하게 흐르기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냉각 효과는 거의 없이 뜨거운 바람으로 몸에 열만 더하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덥고 습한 여름밤 선풍기를 틀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찝찝하고 불쾌한 이유입니다. 이 위험한 상황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요. 특히 땀을 분비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젊은 사람은 42도의 고온에서도 선풍기를 틀면 땀이라도 쫙 흘려서 몸을 식힐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땀 자체가 잘 나지 않습니다. 즉, 고온 환경에서 어르신들에게 선풍기는 땀을 말려주는 냉각 효과는 거의 없이 뜨거운 바람을 쬐는 가열 효과만 극대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고온 환경에서 선풍기를 쬐는 어르신들의 심박수와 심부 체온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체온 조절 기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덥고 습한 날 어르신이나 아이만 있는 방에 선풍기만 덜렁 켜두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선풍기 사망설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선풍기가 산소를 없애서 질식시킨다거나 한여름에 사람을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은 대부분 심장질환 등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된 경우였고 마침 선풍기가 켜져 있었을 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미신이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온, 고습, 취약계층이라는 특정 조건에서는 선풍기가 몸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진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신은 틀렸지만 과학적인 위험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이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변덕스러운 선풍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과학이 제안하는 꿀팁 나갑니다. 첫째, 온습도를 확인하세요. 기온이 35도를 넘고 습도까지 높다면 선풍기를 몸에 직접 쏘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선풍기를 창밖을 향하게 틀어 방 안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거나 벽이나 천장으로 바람을 보내 공기 전체를 순환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에어컨과 함께 쓸 때 이 방법은 신의 한 수입니다. 바닥에 깔리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선풍기가 방 전체로 퍼뜨려주니 에어컨 온도를 2에서 3도나 높여도 시원하고 전기세까지 아낄 수 있죠. 셋째, DIY 아이스 에어컨을 만들어 보세요. 선풍기 앞에 얼음을 가득 담은 대야나 얼린 생수병을 둬보세요.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 공기의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한층 더 시원하고 건조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선풍기 속에 이렇게 많은 과학이 숨어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무작정 강풍으로 틀기보다 오늘 배운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더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름나기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